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도 시작되고 날도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어머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방학이 있지요. 아마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에서도 방학을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방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을 처음 기관에 보내셨던 부모님들은 이번 첫 방학을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직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방학은 숨가쁘게 달려온 일상생활에서 조금 멈추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 선생님 혹시 유치원 때 방학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럴 때면 이모들, 사촌들과 만나서 오랫동안 놀고, 물놀이도 하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먹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매일이 방학이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매일 놀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밖에서 놀잇감을 찾아서 소꿉놀이 했던 그 경험을 매일매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아이들을 직장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보내야 할 때, 아이들이 피곤해할 때마다 마음이 더 짠하고 그러셨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컸는데 제가 일 욕심이 좀 있어서 일을 계속하느라 저희 아이들은 직장 어린이집을 어려서부터 다녔는데요. 지금은 영아들의 대부분이 아주 일찍부터 기관 경험을 하고 있죠.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 처음으로 친구들, 선생님과 만나서 기관 생활을 시작한 영유아라면 지난 몇 달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적응해 오느라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나의 행동을 조절하며 성장하느라 당연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에는 특히 영유아기 어린 연령에서는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데리고 가지 못했던 곳을 열심히 다닐 게 아니라 영유아에게 편안한 공간, 내 집, 우리 동네, 탁 트인 우리 동네 공원 이런 데서 좀 뒹굴뒹굴 편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방학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번 방학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저희가 연구원 교사일 때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께 당부드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이런 시기에 하는 방학은 말 그대로 잠깐의 쉼. 아이들도 부모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방학 이후 기관에서 더 신나게 생활할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방학이 다가오면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정보를 알아보고 챙겨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 우리 아이의 발달에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부모라면 누구나 드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직장맘이거나 형제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면 방학이 되면 그동안에 기관에 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해볼까? 아이하고 여행을 다녀볼까? 그동안 못 해봤던 체육활동이나 미술활동 같은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등록해볼까? 아마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자극,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특히 영아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경험하며 큰다더라.
아니면 감각 운동기다 이런 발달적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감각적인 경험은 중요하지만 이게 다양한 경험과 연결 지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자극에서 말하는 다양성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거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져보고 놀 거리도 있는 흥미로운 책을 눈으로 보면서 엄마 목소리로도 듣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좀 난감하지만 밥을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차면 내 눈앞에 있는 음식으로 나도 모르게 만지고 놀고 그런 것들이 이 시기 아이들이 온몸의 감각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양한 자극은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차원의 감각을 말하는 거지 자극원의 가지수 자체가 다양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오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극을 다양하게 접하게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은 노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시기 아이들의 또 다른 발달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제가 어린아이들 부모님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또? 또 해볼까? 또? 이 얘기였습니다. 즉, 영아기 아이들은 반복적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데요. 백만스불 하나, 백만스물두 이 건전지 광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런 장면 보면 딱 영아기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만큼 아이들이 반복적인 경험은 발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반에서 만났던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요. 책을 읽던 블록놀이를 하던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해봐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셨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라는데 영화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아이들이 그렇게 반복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는 기제여서 그런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게 하고픈 부모님들의 마음과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보려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서로 상충될 때가 많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단정해서 노라고 하셨군요. 그럼 영화들의 발달적인 특성이 다양한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아들은 이 세상의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손과 발, 눈, 시각, 촉각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어떤 자극이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걸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건 만져보라는 건가? 찔려보라는 건가? 먹으라는 건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을 바로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영아기 아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이런 탐색 행동이에요. 이렇게 낯선 것을 탐색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놀 때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면서 취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쑥 누르면 들어가지. 이걸 내가 던졌는데 통통통 튀네. 발로 첨벙했더니 물이 튀었지. 손으로 흐르는 물을 만져봤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런 거를 아이들이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익숙한 걸 계속 반복해서 얻게 되는 숙달감, 거기서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유능감은 100만 불짜리 경험이라고 할 만합니다. 바로 그 유능감을 경험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지는 아이가 가장 잘 알지요. 그리고 아이들도 호불호가 분명해서 촉감놀이를 좋아한다고 모든 촉감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놀이, 모래놀이, 물감, 뭐든 본인이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좋아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아이는 거친 느낌이지만 모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강렬한 색깔은 좋아하지만 손에 끈덕거리는 그런 질감이 싫어서 물감은 너무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스스로 깨우쳐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숙달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다음에야 변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익숙한 것을 변형해보는 거, 이거는 익숙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지고 놀던 이 말랑말랑한 공을 나도 모르게 발로 뻥 차봤는데 굴러가길래 또 세게 뻥 차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매일 올라가던 계단, 수없이 많이 올라가던 계단에서 한번 휘청 해봤는데 몸이 약간 기우뚱하는 그 새로운 느낌을 경험했고 뭔가 재미를 느꼈으면 이번엔 괜시리 하고 기우뚱하는 놀이도 해보고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바꿔보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한 다음에야 내가 바로 엄마 아빠 나라에서 만난 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물건, 새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알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나가는 기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건데 다양한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매번 새롭게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꼭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주 단순한 비유를 해드리면요. 해외여행 가보셨죠? 어떤 분들은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서 일주일 정도를 잡고 5개국을 계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다면 한 나라에만 집중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겠죠? 그 둘의 차이랑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보고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변형을 해봤을 때 창의적인 생각도 들고 또 숙달감을 통해서 더 유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 아이가 발달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매번 새로운 것만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새로운 곳에 오는 낯선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겠고 매일 새롭고 매일 낯설고 결국 아이들의 유능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다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낯선 곳에 가면 긴장을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분들의 아이라면 내가 매번 엄마 따라 다양한 곳에 갔을 때 그때마다 낯설고 갔다 와도 나한테 쌓이는 유능감을 경험할 기회가 없고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겠고 다음날은 또 다른 데 가고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진짜로 그때 해야 될 경험을 제대로 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에게 좀 못다한 걸 많이 해줘야지 하는 마음, 특히나 워킹맘들이시라면 아이 방학을 기다렸다 휴가를 내시고 도장 깨기 하듯 여러 곳을 가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아이에게 잘 못해주는 엄마 같고 우리 아이만 경험을 못하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도 드실 수 있는데 오쌤 말씀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익숙한 경험을 다양한 자극을 통해 느껴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 아이와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